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 그리고 인간의 깊은 욕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그의 삶을 통해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탐험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남성들이 왜 사랑 앞에서 고통받는지, 여성들은 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로맨스들이 왜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하나의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온몸으로 겪어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4년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그는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 이사예바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유부녀였으며 무엇보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 때문에 그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그녀를 향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절망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그의 헌신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되자 그녀는 도스토옙스키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고 배신했으며 죽는 날까지 그의 감정을 남김없이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편지에서 그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절묘했던 고통의 시간이라고 회고합니다. 여기에 여성적 갈망의 첫 번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신성해진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진실을 자신의 소설 속 모든 비극적인 여주인공에게 새겨 넣었습니다. 소설 백치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고 다른 남자는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그루션카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유혹하며 그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둘 중 누구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쟁이 자신의 힘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숭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숭배를 바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집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9세기 파리의 고급 창부였던 코라펄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귀족들이 자신 앞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희열을 위해 그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소설 위험한 관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그들을 아껴줄 만큼 충분히 사랑해본 적이 없다. 이들은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진실의 극단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2017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에게 일관적으로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남자를 쟁취하고 나면 그들의 흥미는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추격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소름 끼치도록 간단합니다. 인간은 고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병입니다. 진짜 심각한 병이란 말입니다. 나스타샤나 그루션카 같은 여성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그들의 욕망을 파괴적인 형태로 뒤틀어버립니다. 그들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긴장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주는 달콤한 고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끈기가 사랑을 쟁취한다고 배워온 남성들은 그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몇 달 동안 한 여성에게 구애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은 뜨겁게, 다음 날은 차갑게 그를 대합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더 보여주면 그녀도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가 그녀를 쫓을 때마다 그녀의 뇌는 그의 노력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인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게임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그를 버리거나 추격전을 다시 시작시키기 위해 더욱 교묘한 조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스키너의 쥐 실험으로 증명된 행동심리학, 간헐적 강화 이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은 중독을 만듭니다. 애정과 무관심을 오가는 여성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죄와 벌의 소냐는 희생의 뿌리를 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성적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녀가 그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고통받는 인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소녀를 만나지 못합니다. 나스타샤를 좇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여성의 갈망이 어둡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그 어둠을 인지하기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순간입니다. 격정적인 남자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와 절망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변덕스럽고 잔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관심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팔고 기고 애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악당이요. 하지만 나는 내 행복을 가져야만 하오. 그루션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녀는 웃습니다. 애정이 담긴 웃음도 연민의 웃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멸의 웃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갈망은 남자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순간 혐오로 변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허구로 쓴 것이 아니라 경고문으로 썼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역학관계의 증거였습니다. 첫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라는 여인의 소나기에 떨어집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그녀의 지성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경멸했고 그의 간질 발작을 조롱했으며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노예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드미트리처럼 그 역시 고통이 사랑을 증명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여성들이 그것을 착취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실수를 저지른 남자들의 무덤입니다. 유럽의 절반을 유혹했던 시인 바이런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그는 한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죽어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의 명성을 이용했고 더 부유한 구혼자가 나타나자 그를 버렸습니다. 철학자 니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신붕괴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에게 당한 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일기에 그의 궁핍함이 나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외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잔혹한 패턴을 확인시켜줍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과잉 투자를 보이는 남성, 즉 자신의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남성에게 일관적으로 매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관대함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줄수록 여자는 그를 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욕망은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성의 문제입니다. 자석이 양극이 약해지면 자력을 잃는 것처럼 남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매력은 죽어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의 스타브로기는 괴물이고 조종자이며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그에게 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 그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기서 교훈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해답이 스타브로긴처럼 되는 것, 즉 잔인함을 흉내내고 냉혈한 유혹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백치의 미시킨 공작이 가진 조용한 힘에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스타샤가 그를 모욕하려 할 때 그는 애원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남자가 됩니다. 미시킨과 드미트리의 차이는 선함이 아니라 자기 소유입니다. 한 명은 사랑을 구걸하고 다른 한 명은 사랑 없이도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이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더들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쫓을 때마다, 무관심과 잔인함을 용납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경멸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떠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전술이나 게임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하하기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태도로서 말입니다. 심플하는 용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낭만적 환상을 꿰뚫어 본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금욕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연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더 이상 여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는 그녀의 조종으로부터 면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내 조제핀에게 열정으로 가득 찬 편지를 썼지만 그녀가 그를 배신한 순간 망설임 없이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들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강함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고통을 비정상적일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남자들은 단지 여성의 경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합니다. 드라마, 고통,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처럼 유일한 치료법은 금땀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갈망이 남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이 남자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세계관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자신의 욕망을 증오하는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백치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모든 이의 뇌리에 박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신의 파멸 직전에서 1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돈다발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평생의 자유를 살 수 있는 돈이 불타는 것을 그녀는 지켜봅니다. 방 안의 남자들은 짐승처럼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서로의 손을 핥히며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친 듯이, 부서진 듯이 웃습니다. 이것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에 너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파괴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언어가 되어버린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충격을 주기 위해 이 장면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성의 갈망이 내면으로 향했을 때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 소멸에 대한 갈증으로 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여성 욕망의 가장 어두운 형태는 남성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을 산채로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열정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내면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하자 달리는 기차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는 사랑 없는 결혼에 갇힌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하여 신문들은 이를 교육받은 계층의 전염병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성들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패했을 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망각뿐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파괴적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강렬하고 불안정한 갈망을 가진 여성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테러리즘을 자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절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자기 처형에 가깝습니다. 1960년대의 사교계 명사 이디 세즈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앤디 워홀의 무관심이 깊게 파놓은 공허를 채우기 위해 명성과 재산, 그리고 마약 속에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 젤다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계단에서 몸을 던졌고 남은 평생을 아무도 답장하지 않는 편지를 쓰며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남성의 집착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친 세상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사라졌을 때 살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여성의 갈망은 자기 파괴로 변질되는 걸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다시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다. 경이로울 정도로 어리석다. 아니, 사실 전혀 어리석지 않지만 너무나 배은망덕해서 온 창조물 중에 그와 같은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여성들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승리라고 말하는 사회에 의해 저주받은 것입니다. 남성은 왕국을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하며 예술이나 전쟁, 철학 속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에게 그녀의 전쟁터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패배했을 때 그녀에게 남는 것은 자신의 기대가 부서진 잔해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남성이나 여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파괴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성찰의 과정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통찰을 주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온과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 그리고 인간의 깊은 욕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그의 삶을 통해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탐험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남성들이 왜 사랑 앞에서 고통받는지, 여성들은 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로맨스들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하나의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온몸으로 겪어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4년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그는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 이사예바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유부녀였으며 무엇보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 때문에 그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그녀를 향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절망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그의 헌신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되자 그녀는 도스토옙스키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고 배신했으며 죽는 날까지 그의 감정을 남김없이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편지에서 그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절묘했던 고통의 시간이라고 회고합니다. 여기에 여성적 갈망의 첫 번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신성해진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진실을 자신의 소설 속 모든 비극적인 여주인공에게 새겨 넣었습니다. 소설 백치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기 염호에 사로잡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고 다른 남자는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그루션카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유혹하며 그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둘 중 누구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쟁이 자신의 힘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숭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숭배를 바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집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9세기 파리의 고급 창부였던 코라펄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귀족들이 자신 앞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희열을 위해 그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소설 위험한 관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그들을 아껴줄 만큼 충분히 사랑해본 적이 없다. 이들은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진실의 극단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2017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에게 일관적으로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남자를 쟁취하고 나면 그들의 흥미는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추격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소름 끼치도록 간단합니다. 인간은 고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병입니다. 진짜 심각한 병이란 말입니다. 나스타샤나 그루션카 같은 여성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그들의 욕망을 파괴적인 형태로 뒤틀어버립니다. 그들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긴장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주는 달콤한 고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끈기가 사랑을 쟁취한다고 배워온 남성들은 그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몇 달 동안 한 여성에게 구애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은 뜨겁게, 다음 날은 차갑게 그를 대합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더 보여주면 그녀도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가 그녀를 쫓을 때마다 그녀의 뇌는 그의 노력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인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게임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그를 버리거나 추격전을 다시 시작시키기 위해 더욱 교묘한 조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스키너의 쥐 실험으로 증명된 행동심리학, 간헐적 강화 이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은 중독을 만듭니다. 애정과 무관심을 오가는 여성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죄와 벌의 소냐는 희생의 뿌리를 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성적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녀가 그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고통받는 인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소녀를 만나지 못합니다. 나스타샤를 좇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여성의 갈망이 어둡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그 어둠을 인지하기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순간입니다. 격정적인 남자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와 절망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변덕스럽고 잔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관심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팔고 기고 애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벌레여. 나는 악당이요. 하지만 나는 내 행복을 가져야만 하오. 그루션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녀는 웃습니다. 애정이 담긴 웃음도 연민의 웃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멸의 웃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갈망은 남자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순간 혐오로 변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허구로 쓴 것이 아니라 경고문으로 썼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역학관계의 증거였습니다. 첫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라는 여인의 소나기에 떨어집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그녀의 지성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경멸했고 그의 간질 발작을 조롱했으며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노예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드미트리처럼 그 역시 고통이 사랑을 증명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여성들이 그것을 착취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실수를 저지른 남자들의 무덤입니다. 유럽의 절반을 유혹했던 시인 바이런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그는 한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죽어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의 명성을 이용했고 더 부유한 구원자가 나타나자 그를 버렸습니다. 철학자 니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신붕괴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에게 당한 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일기에 그의 궁핍함이 나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외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잔혹한 패턴을 확인시켜줍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과잉 투자를 보이는 남성, 즉 자신의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남성에게 일관적으로 매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관대함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줄수록 여자는 그를 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욕망은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성의 문제입니다. 자석이 양극이 약해지면 자력을 잃는 것처럼 남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매력은 죽어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의 스타브로기는 괴물이고 조종자이며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그에게 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 그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기서 교훈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해답이 스타브로긴처럼 되는 것, 즉 잔인함을 흉내내고 냉혈한 유혹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백치의 미시킨 공작이 가진 조용한 힘에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스타샤가 그를 모욕하려 할 때 그는 애원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남자가 됩니다.
미시킨과 드미트리의 차이는 선함이 아니라 자기 소유입니다. 한 명은 사랑을 구걸하고 다른 한 명은 사랑 없이도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이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더들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쫓을 때마다, 무관심과 잔인함을 용납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경멸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떠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전술이나 게임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하하기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태도로서 말입니다. 심플하는 용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낭만적 환상을 꿰뚫어 본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금욕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연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더 이상 여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는 그녀의 조종으로부터 면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내 조제핀에게 열정으로 가득 찬 편지를 썼지만 그녀가 그를 배신한 순간 망설임 없이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들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강함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고통을 비정상적일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남자들은 단지 여성의 경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합니다. 드라마, 고통,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처럼 유일한 치료법은 금땀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갈망이 남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이 남자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세계관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자신의 욕망을 증오하는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백치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모든 이의 뇌리에 박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신의 파멸 직전에서 1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돈다발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평생의 자유를 살 수 있는 돈이 불타는 것을 그녀는 지켜봅니다. 방 안의 남자들은 짐승처럼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서로의 손을 핥히며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친 듯이, 부서진 듯이 웃습니다. 이것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에 너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파괴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언어가 되어버린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충격을 주기 위해 이 장면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성의 갈망이 내면으로 향했을 때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 소멸에 대한 갈증으로 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여성 욕망의 가장 어두운 형태는 남성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을 산채로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열정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내면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하자 달리는 기차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는 사랑 없는 결혼에 갇힌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하여 신문들은 이를 교육받은 계층의 전염병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성들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패했을 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망각뿐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파괴적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강렬하고 불안정한 갈망을 가진 여성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테러리즘을 자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절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자기 처형에 가깝습니다. 1960년대의 사교계 명사 이디 세즈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앤디 워홀의 무관심이 깊게 파놓은 공허를 채우기 위해 명성과 재산, 그리고 마약 속에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 젤다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계단에서 몸을 던졌고 남은 평생을 아무도 답장하지 않는 편지를 쓰며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남성의 집착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친 세상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사라졌을 때 살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여성의 갈망은 자기 파괴로 변질되는 걸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다시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다. 경이로울 정도로 어리석다. 아니, 사실 전혀 어리석지 않지만 너무나 배은망덕해서 온 창조물 중에 그와 같은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여성들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승리라고 말하는 사회에 의해 저주받은 것입니다. 남성은 왕국을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하며 예술이나 전쟁, 철학 속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에게 그녀의 전쟁터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패배했을 때 그녀에게 남는 것은 자신의 기대가 부서진 잔해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성이나 여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파괴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성찰의 과정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통찰을 주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온과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 그리고 인간의 깊은 욕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그의 삶을 통해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탐험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남성들이 왜 사랑 앞에서 고통받는지, 여성들은 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로맨스들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하나의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온몸으로 겪어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4년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그는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 이사예바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유부녀였으며 무엇보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 때문에 그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그녀를 향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절망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그의 헌신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되자
그녀는 도스토옙스키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고 배신했으며 죽는 날까지 그의 감정을 남김없이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편지에서 그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절묘했던 고통의 시간이라고 회고합니다. 여기에 여성적 갈망의 첫 번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신성해진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진실을 자신의 소설 속 모든 비극적인 여주인공에게 새겨 넣었습니다. 소설 백치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기 염호에 사로잡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고 다른 남자는 광기로 몰아넣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그루션카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유혹하며 그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둘 중 누구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쟁이 자신의 힘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숭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숭배를 바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집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19세기 파리의 고급 창부였던 코라펄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귀족들이 자신 앞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희열을 위해 그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소설 위험한 관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그들을 아껴줄 만큼 충분히 사랑해본 적이 없다. 이들은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진실의 극단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2017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에게 일관적으로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남자를 쟁취하고 나면 그들의 흥미는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추격 과정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소름 끼치도록 간단합니다. 인간은 고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병입니다. 진짜 심각한 병이란 말입니다. 나스타샤나 그루션카 같은 여성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그들의 욕망을 파괴적인 형태로 뒤틀어버립니다. 그들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긴장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주는 달콤한 고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끈기가 사랑을 쟁취한다고 배워온 남성들은 그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몇 달 동안 한 여성에게 구애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은 뜨겁게, 다음 날은 차갑게 그를 대합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더 보여주면 그녀도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가 그녀를 쫓을 때마다 그녀의 뇌는 그의 노력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인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게임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그를 버리거나 추격전을 다시 시작시키기 위해 더욱 교묘한 조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스키너의 쥐 실험으로 증명된 행동심리학, 간헐적 강화 이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은 중독을 만듭니다. 애정과 무관심을 오가는 여성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죄와 벌의 소냐는 희생의 뿌리를 둔 전혀 다른 종류의 여성적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녀가 그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고통받는 인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소냐를 만나지 못합니다. 나스타샤를 좇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여성의 갈망이 어둡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그 어둠을 인지하기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순간입니다. 격정적인 남자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와 절망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변덕스럽고 잔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관심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팔고 기고 애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벌레여. 나는 악당이요. 하지만 나는 내 행복을 가져야만 하오. 그루션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녀는 웃습니다. 애정이 담긴 웃음도 연민의 웃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멸의 웃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갈망은 남자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순간 혐오로 변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허구로 쓴 것이 아니라 경고문으로 썼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역학관계의 증거였습니다. 첫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라는 여인의 소나기에 떨어집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그녀의 지성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경멸했고 그의 간질 발작을 조롱했으며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노예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드미트리처럼 그 역시 고통이 사랑을 증명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여성들이 그것을 착취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실수를 저지른 남자들의 무덤입니다. 유럽의 절반을 유혹했던 시인 바이런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그는 한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죽어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의 명성을 이용했고 더 부유한 구원자가 나타나자 그를 버렸습니다. 철학자 니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신붕괴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에게 당한 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일기에 그의 궁핍함이 나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외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잔혹한 패턴을 확인시켜줍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과잉 투자를 보이는 남성, 즉 자신의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남성에게 일관적으로 매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관대함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줄수록 여자는 그를 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욕망은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성의 문제입니다. 자석이 양극이 약해지면 자력을 잃는 것처럼 남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매력은 죽어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의 스타브로기는 괴물이고 조종자이며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그에게 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 그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기서 교훈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해답이 스타브로긴처럼 되는 것, 즉 잔인함을 흉내내고 냉혈한 유혹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백치의 미시킨 공작이 가진 조용한 힘에 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스타샤가 그를 모욕하려 할 때 그는 애원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남자가 됩니다. 미시킨과 드미트리의 차이는 선함이 아니라 자기 소유입니다. 한 명은 사랑을 구걸하고 다른 한 명은 사랑 없이도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이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더들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쫓을 때마다, 무관심과 잔인함을 용납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경멸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떠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전술이나 게임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하하기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태도로서 말입니다. 심플하는 용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낭만적 환상을 꿰뚫어 본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금욕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연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더 이상 여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는 그녀의 조종으로부터 면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내 조제핀에게 열정으로 가득 찬 편지를 썼지만 그녀가 그를 배신한 순간 망설임 없이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들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강함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주인공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고통을 비정상적일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남자들은 단지 여성의 경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합니다. 드라마, 고통,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처럼 유일한 치료법은 금땀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갈망이 남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이 남자를 향한 무기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세계관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자신의 욕망을 증오하는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백치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모든 이의 뇌리에 박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자신의 파멸 직전에서 1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돈다발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평생의 자유를 살 수 있는 돈이 불타는 것을 그녀는 지켜봅니다. 방 안의 남자들은 짐승처럼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서로의 손을 핥히며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친 듯이, 부서진 듯이 웃습니다. 이것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에 너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파괴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언어가 되어버린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충격을 주기 위해 이 장면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성의 갈망이 내면으로 향했을 때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 소멸에 대한 갈증으로 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